드디어 민간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의 대항마 민간 기업이 등장하였습니다. 과연 어떤 기업이었을까요? 지난 2025년 1월 16일 뉴욕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기지에서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 기업인 블루 오리진이 개발한 대형 로켓 뉴 글렌이 지구 궤도를 향해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발사 3분 후 2단 로켓 부분은 목표 궤도에 무사히 진입했지만 1단 추진체 부분은 파괴돼 회수에 실패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뉴 글렌은 지구와 달, 화성까지 화물을 운반할 우주선인 블루링을 탑재해 운반했는데요. 이번 발사에는 통신 기능만 점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뉴 글렌이 지구 궤도 진입에 성공하면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민간 우주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블루 오리진. 블루 오리진은 2000년에 설립한 민간 우주 기업입니다. 블루 오리진은 발사체, 우주선, 로켓 엔진 등을 제조하며 현재는 우주 관광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후 로켓 엔진 판매, 페이로드 발사 대행까지 사업 범위를 넓힐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온일 실린더를 기반으로 한 초대형 우주 식민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주 관광 실험 사업 외에 아직 마땅한 수익 모델이 없으나 자사 뉴 글렌과 ULA의 벌컨 센타우르를 위해 B4라는 엔진을 개발하였으며 3236대의 인공위성으로 구축되는 아마존닷컴의 카이퍼 시스템 83회 발사 중 12회를 도맡을 예정입니다. 또한 뉴 글렌 발사체로 심우주 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블루 오리진의 첫 시작은 2009년 나사의 우주조약 협정을 통해 400만 달러의 투자를 받은 것부터입니다. 블루 오리진은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2022년 9월 12일 블루 오리진은 중궤도 로켓인 뉴세퍼드 로켓의 발사에 첫 실패의 고배를 마십니다. 무인 캡슐을 장착한 뉴세퍼드 로켓은 텍사스에서 발사된 지 1분 뒤 약 8km 상공에서 부스터 엔진이 갑자기 불꽃을 내뿜는 모습을 끝으로 화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으로 분리된 캡슐은 낙하산을 펼치고 지상에 착륙하게 됩니다. 이번 로켓 발사는 23번째 발사체로 블루 오리진이 상업 비행을 시작한 뒤 로켓 발사에 실패한 건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블루 오리진에서는 발사체뿐만 아니라 우주 캡슐도 개발했는데요. 뉴 셰퍼드 페이로드에 탑재되는 우주 관광용 우주선입니다. 우주 캡슐은 카르만선 부근인 100km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블루 오리진 우주 캡슐의 첫 유인 비행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기념일에 맞추어 계획하였고 제프 베이조스 본인이 직접 탑승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021년 7월 20일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이조스가 우주 캡슐의 첫 유인 비행에 성공합니다. 뉴 글렌. 뉴 글렌의 이름은 미국인 최초로 궤도 비행에 성공한 존 글렌의 이름을 따서 뉴 글렌이라고 지었습니다. 블루 오리진의 발사체들은 이처럼 유명한 우주 비행사들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뉴 글렌 로켓은 1740톤의 추진력을 가지고 상공으로 날아오릅니다. 바로 올라가자마자 40초가 경과하게 되면 음속을 돌파하게 되고 음속을 돌파하고 나서 지상 12km 상공에서 엑스큐라고 하는 추진체가 압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발사 후 30만 피트 상공 70km 정도 됐을 때 1단이 분리됩니다. 1단은 다시 한번 위쪽에 있는 컨트롤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세를 다시 잡은 다음에 67km에서 엔츄리번을 가동해서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그렇게 지상 1km 상공에서 랜딩번을 하게 되고 그렇게 제클린 무인 바지선의 6개의 다리를 이용해 무사히 착륙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발사에서 1단 추진체는 회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2단 발사체는 우주상공에서 페어링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속에 용도에 따른 듀얼 페일로드나 군집 위성들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뉴 글렌은 과연 어느 정도의 크기를 자랑할까요?
대표적인 민간 로켓인 펠컨 헤비와 스타쉽 로켓의 중간 정도 크기입니다. 뉴글렌의 크기는 약 98m 정도 됩니다. 뉴글렌보다 더 큰 스타쉽은 121m 정도 됩니다. 뉴글렌은 스펙상 45톤 정도의 무게를 지구 저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고 13톤의 무게를 달해 궤도에 올려놓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글렌은 1단에 B4 엔진이 무려 7개가 장착되어 있고 2단에는 B3U 엔진이 2개가 달려 있습니다. 1단은 메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엔진 하나당 무려 245톤의 추진력을 갖습니다. 2단에 장착된 B3U 엔진은 액체 수소를 사용합니다. 제클린은 1단 추진체를 회수하는 바지선인데 안정성과 효율성 때문에 무인으로 운영되는 배입니다. 만약 제클린 위에 1단 추진체가 정상 착륙하지 못하고 넘어지거나 불의의 사고로 폭발하게 된다면 바다 한가운데 인명사고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클린의 길이는 약 116m 정도이고 폭이 46m 정도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제클린의 이름은 제프 베이조스의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제클린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스페이스X 또한 추진체 회수 바지선을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클린에 비해 그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스페이스X의 자신감이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바지선을 작게 제작한 목적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블루 오리진의 첫 발사체. 드디어 블루 오리진의 첫 발사체인 뉴글렌이 불을 내뿜으며 상공을 가릅니다. 발사체는 곧 맥스큐, 가장 로켓이 압력을 많이 받는 구간을 무사히 지나게 된다면 그 다음 단계인 메코 단계에 접어듭니다. 메코는 메인 엔진 컷오프의 줄임말로 메인 엔진을 컷오프한 후에 1단 엔진이 분리되고 2단 엔진이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1단 추진체는 바지선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번 발사에서는 안타깝게도 1단 추진체는 바지선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목표가 탑재체를 지구 궤도에 올리는 것이 목표였기에 최종 목표는 달성하게 됩니다. 2% 부족했던 이번 블루 오리진의 첫 발사체인 뉴글렌이 이번 실패를 계기로 부족했던 부분을 더욱 보완하여 다음 발사 때는 완벽한 발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 블루 오리진의 발사로 인해 스페이스X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다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1단 발사체의 메인 엔진 컷오프 후 2단 추진체가 지구 궤도로 올라갔을 때 스페이스X에서는 지구 궤도의 실시간 영상을 스타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지만 뉴글렌에서는 지구 궤도에 올라간 2단 추진체의 실시간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블루 오리진이 다음 발사체를 발사할 때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지 또한 기대해 봅니다. 예전 우주산업이라고 하면 국가 대 국가로 경쟁했다면 지금은 민간 기업들의 우주기술 발달로 서로 경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경쟁 대상이 많아진다면 더욱 빠른 우주기술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을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신기하고 재미있는 우주 소식을 가지고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